한국경제신문이 9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네, 9월 19일 월요일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열리는 것 같은 체감적인 느낌이 드네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이후에 오늘 다시 열리게 되는 거고 추석 전에 워낙에 시장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2000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이어졌고 삼성전자의 악재, FMC에 대한 불안감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다시 개장한 월요일 시장,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게 될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20일 밤부터 FMC 회의가 열리게 되고 이번 주말쯤 가면 모든 것이 좀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나마 그림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FMC와 BOJ 이후에 우리 시장까지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고 있는 시장 삼성전자가 0.7%대 강세고요. SK하이닉스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도 2.5%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하락 전에 주가 수준으로 되돌려 놓고 있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가 지금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0.1% 떨어진 1997선, 코스닥은 0.25%대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차,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 약세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기아차가 강보합입니다. 아모레퍼스픽이 나흘 만에 반등에 나섭니다. 1% 이상 상승세, 네이버도 오늘 1.4%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은 약세입니다. 2.3%대, 고려아연도 1.25%, 롯데케미칼 1.8%, 정유화학주들은 약세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상승이고요. 오늘은 셀트리온과 카카오가 약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움직임 상당히 좋은데요. 0.6%대 강세, 외국계 매수세가 창구 순위의 상위에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웨이가 상당히 강합니다. 10만 원 선을 곧바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7% 이상의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사실 니켈 검출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전이 6월이었어요. 11만 원대가 최고가였는데 하락의 반 이상을 지금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만 원대를 다시금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니켈 논란이 일부 해소되면서 3분기 실적에 주목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도전기도 4% 이상의 강세, 오텍도 오늘 3% 이상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 그리고 특징주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으로 가보시죠. 오늘 코스피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은 전기, 전자 업종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성문전자가 13% 이상, LG노텍이 무려 6% 이상 오르고 있고요. 유양DNU 4%대 강세, 선도전기, 광명전기 같은 경우도 상승입니다. 의료정밀 업종도 상승이고요. 미래산업이 1.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 가운데에서는 오늘 섬유 의료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운송 업종이 그 뒤를 잇고 있고 컴퓨터 서비스 업종도 상승입니다. 컴퓨터 서비스 업종 가운데서는 IT센, 큐로컴, SIT글로벌, 정원 엔시스 등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성훈 팀장님, 오늘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도 눈에 띄나요?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웨이가 좀 5% 올라가는 게 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한국 타이어 주가 흐름 상당히 좀 견조하게 움직였었는데 오늘도 1.5%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32,350을 찍고서 단기간에 한 5천 이상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오늘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 2.5%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모레퍼시픽 대표적인 화장품 대장주죠. 이제 좀 있으면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 국경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중국 관광객들이 약 3분의 1이 국경절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통계가 있는데 중국 소비주들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 여전히 고가권에서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1.4%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최근에 롯데그룹주에 대한 부분들 조금 조용해진 상황이에요. 하지만 주가 흐름은 여전히 바닥권을 좀 기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롯데쇼핑이 1%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하락하는 종목들 보시면 철강주들이 오늘 좀 하락세가 좀 깊습니다. 포스코가 2%대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고 있고요. 현대제철 역시도 마이너스 2%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
또 2% 그 전체 근처에서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유한양행, 삼성카드,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도 약 2% 안쪽에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강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은 또 메디톡스가 약 2%대 상승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 43만 원대 바닥권은 지켜내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이로메드 역시도 플러스 2.5% 쪽에서 일단은 반등 시도를 해주면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흐름들 지난주부터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휴젤, 제약바이오 쪽에서 다 좀 더 부침이 있는 상황에서 혼자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45만 원대에서 강보권에서 좀 상승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GS 홈쇼핑, CJ 홈쇼핑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홈쇼핑 관련 종목들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좀 매출이 많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 일단은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하락하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메일유업, 태웅, 뷰웍스, 인터파크 같은 종목들이 약 1%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여전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코스닥 시장 4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무려 1,700억 이상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대형주 중심의 어떤 포트폴리오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다시금 중소형주 쪽으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정근 PB님께서는 지금 출발하고 있는 시장 어떤 점 눈에 띄시나요? 지금 코스피 대형주에서 움직임을 좀 살펴보신다면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이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상위의 코스피 종목에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을 뺀다면 지금 코스피 강보합을 지켜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느껴질 정도로 다른 대형주들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삼성전자 왜 이렇게 셀까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까지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까지 찍었었을 때 갤럭시 노트만 바라보고 여기에 대한 기대고 주가가 올라왔던 것은 아니거든요. 지배구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삼성그룹에 대한 매출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기술로서 앞서 나갈 수 있는 3D 낸드의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실히 삼성전자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노트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일단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상황 속에서 이제 지난주 화요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다시 시작했잖아요. 네.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총 99만 주를 사겠다라는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요. 8월 25일까지 그 절반 정도 가까이, 절반 약간 넘죠. 그 이제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이어오다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 매입을 일단락했어요. 가격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노트가 폭발하면서 다시 자사주 매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자사주 매입 신청량이 6만 5천 주, 지난주에도 6만 5천 주를 신청을 했고 그 물량을 다 사갔고요. 네. 오늘도 6만 5천 주를 신청을 했는데 아마 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 수급을 삼성전자를 매수하기에 조금 더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의 어떤 큰 주가 흐름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뀌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삼성전자가 좀 시장의 수급 매기를 좀 쓸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말에 ASML, 시게이트, 램버스, 샤프 등에 투자했던 지분을 또 일부 매각을 했습니다. 핵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삼성전자의 방향은 어떻게 갈지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출발 상황들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수급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코스피는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2,000선 넘어서고 있고요.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거래소, 코스닥 모두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시장은 개장 초보다 더욱더 좀 완화되는 움직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상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수 선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소폭의 강세입니다. 코스피 200, 252.24포인트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 정하신 종목들입니다. 어떤 종목들을 많이 조회를 하고 있는지 지금 주식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조회수 순위 1위로는 지엔코, 2위는 광림, 3위가 보성파워텍,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마주들 많이 지금 조회를 하고 계시고요. 급상승 조회수 2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 여부가 시장의 큰 관심사인 가운데 오늘 2% 이상 삼성전자가 오르고 있고요. 지엔코 그리고 영진약품의 급상승 조회수 순위에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융시장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 김민형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좋게 나왔습니다. 상승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환율이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전주 서울 환시는 추석 연휴로 인해 이틀밖에 열리지 않았었는데요. 이후 글로벌 환시는 무난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제 전주 금요일에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달러 인덱스가 96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NDF 역의 환율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로 인해 7.15원 상승한 1126.25원의 최종호가 되었습니다. 금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6.7원 상승 출발해서 현재는 1124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 상승한 NDF 환율에 따라 서울 환시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주에는 중요한 이벤트인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및 미국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이에 주 초반에는 이벤트 경계감으로 인해 환율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BOJ가 정책 실망감을 안겨주거나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할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일부 하락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한다고 해도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강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환율 상승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위기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전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글로벌 금리는 무난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미국 10년 금리의 경우 1.6% 후반대를 등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으나 시장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미국 소매 판매 지표는 예상보다 부진했고 소비자 물가 지표만이 예상치를 상회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9월 금리 인상을 지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현재 연방기금 선물 기준으로 9월 금리 인상 확률은 20%로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금일 국내 채권시장은 3년 선물을 기준으로 일찍 하락 출발해서 현재는 보합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반영하지 못한 글로벌 금리 약세폭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주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어 그 전까지는 방향성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FOMC의 경우에는 9월에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BOJ의 추가 완화 정책이 나타날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ECB에 이어 BOJ 또한 완화 정책에 대한 시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글로벌 금리 약세 압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내 채권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이벤트 이후에 금리 변동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하며 트레이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래에셋대우 김민형 연구원과 함께 금융시장의 움직임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출발 중계 시장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봤고요. 본격적인 토크 주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테슬라가 한국으로 진출합니다. 전기차주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한국어 사이트를 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예약 접수도 받고 있고 이제 거리에서 테슬라 차 보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함정원 대표님. 다시 한번 뛸까요? 네, 다시 한번이라는 말이 뭐 적당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보고 싶은 뭐 중소형주 섹터를 보고 싶은 시점이 됐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전기차고요. 바이오는 중소형주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 와중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기차 섹터가 다시 한번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생각이 시작이 됐고요. 최근에 전기차들이 어떤 올 상반기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어떤 성장주의 밸류 부담, 그다음에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속에서 최근에 좀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국내 최대 규모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하남, 이게 추석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방문객들이 있어서 히트를 쳤다고 해요. 그 안에 현대차에서 아이오닉 전시관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전기차에 대한 아이오닉에 대한 브랜드 홍보도 하고요. 전기차들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 좀 일반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시승까지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BMW도 거기서 전시관을 하면서 자동차 홍보에 대한 그런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 속에서 테슬라의 한국 첫 번째 리테일 판매점이 바로 그 스타필드에서 열린다고 하죠. 네. 거기서 오픈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11월 오픈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정부의 서가가 떨어지는 대로 판매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늘부터 3일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전기차 드론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자.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라고요. 2박 3일 동안 해커톤. 그래서 아이디어 경연대, 그다음에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까지 열린다라고 합니다. 전기차 쉬기는 했지만 안 갈 수 없는 산업입니다.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경기가 좋든 나쁘든 전기차의 길을 안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사실 갈 때는 추경 매수가 부담돼서 못 샀다면 이렇게 쉬어갈 때는 조금 내가 관심적으로 보고 있었던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에 대한 액션을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종목들 좀 쭉 말씀드릴게요.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양극화 물질 전고체 공급에서 에코프로, 이 기업은 매출의 80% 이상이 전기차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이라서 전기차의 대표적인 업종이라고도 저는 기업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네. 전기차 연비 개선을 위해서 PTC 헤터, 일단 내연기관 차들은 엔진이 돌아갈 때 이제 열을 내기 때문에 이 히터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만 전기차는 그 내연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터에 관련된 부분을 따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테슬라가 직접 개발을 한 기업, 우리산업. 그래서 모델 3에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는데 주가는 최근에 전기차들이 좀 주가가 저조한 흐름 속에서 주가는 밀려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시설, 포스코 ICT 관련주들,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주 상하프론테크, PNT, 상신 EDP 등등의 관련주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 관련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전기차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걸 겁니다. 하나의 테마로 우리나라에 좀 형성이 돼 있어서 좀 등락이 있는데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주가 흐름 자체는 당분간 박스권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요.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결국 현대차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부의 입장에서는요, 현대차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전기차, 결국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인프라, 전기 충전기가 일단은 잘 깔려 있고 그런 상황에서만 어떤 기본적인 전기차의 수요와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과 수요가 이룰 수밖에 없는데, 일단 중요한 건 지금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아이오닉에 대해서도 그렇게 밀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대차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 어떤 관련주들은 분명히 어떤 박스권 플레이는 가능하겠지만은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면서 주도주까지로는 보기는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네요. 자, 두 번째 주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토크 주제입니다. 사드 충격에 접목되어 있는 화장품주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아모레 퍼스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스권을 계속해서 나타내다가 사드와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좀 급락을 했었어요. 지금 다시금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변곡점이 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김성훈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기만 되면은 현재 최근 사드 관련해서 소위 얘기해서 주가가 밀렸었던 중국 소비 관련주들, 화장품도 있고요, 컨텐츠도 있겠죠. 펀더멘탈보다는 심리적 요인에 의한 주가 하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쪽
펀드를 많이 담아 있는 펀드 쪽에서는 이미 중국 탐방을 갔었거든요.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현지 1위 패키지 투어 업체 유투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쪽 담당자 얘기로는 아직까지 정부 쪽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제재가 내려온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관광 상품이라는 것이 특성상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예약된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제 9월부터 10월 그리고 이후부터 나오는 어떤 관광객 입국자 추이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국경절을 포함해서 10월 달에도 입국자 수가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라면은 그동안 사드 관련해서 눌렸던 주가 흐름은 상당히 빠르게 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화장품 업종뿐만이 아니라 CJ CGV나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생각보다 좋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좀 우리가 좀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드와 관련된 이 화장품 관련주들, 특히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함정남 PB의 의견은 어떤가요? 화장품주만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네. 화장품주가 올라왔을 때 다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번 꺾이고 난 다음에는 일단 기본적인 뷰는 저는 김성훈 팀장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다시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손잡고 올라가진 않거든요.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니 수급을 꼭 체크해 보시면서 종목을 좀 찾아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끝내주셨네요. 수급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들의 수급, 코스닥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김성훈 팀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움직이면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 올해 기관이 무려 4조 1천억을 매도를 했어요. 계속 기록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일단 삼성전자가 충격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펀드에서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이틀간의 거래 동안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혼돈의 어떤 흐름 속에 보여졌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반적인 대형주들이 약해요. 지금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신한지주,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등 삼성전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대형주가 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대형주 중심, 소위 가치주로 가는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이 가치주는요, 청산 가치에 대한 가치지 이게 진짜 나중에 엄청 잘 갈 만한 그런 가치주의 뜻이 아니거든요. 네. 이것을 여러분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코스닥 시장은 최저점을 현재 지나고 있는 구간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이 단기간 동안 4거래일 동안 무려 1,700억 이상 빠르게 쓸어 담고 있다는 건 걔네 입장에서 싸거든요. 네네. 싼 종목들을 빠르게 사고 있다. 결국은 그동안 좀 답답했었던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여전히 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정남 PB님, 대한항공 긴급이사회가 열렸는데 한진해운의 지원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이제 한진해운 이슈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어저께 모여서 긴급 회의를 했다라고 네. 하는데 이제 부결이 됐다라는 뜻은 첫 번째는 이것을 해도 되겠냐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투입한다고 살아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약발. 이 단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냐 아니냐는 나중 문제고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나 그 효용성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부결되었다라는 뜻은 그만큼 투입한 자금 대비 약발이 좀 신통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지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단은 첫 번째 회의에서 이렇게 결론이 났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이슈로서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한진해운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조금 쉽지 않은 어려운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조심스럽게 저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대한항공에서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너무 많은 돈을 좀 빌려줬기 때문에. 네. 이제 좀 그만하자라는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진해운 이슈에 대해서 김성훈 팀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채권 가격이 거의 똥값이라고 하죠. 소위에서. 거기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좀 대박을 노리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좀 자금이 몰려가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진해운만 놓고 본다라면 한진해운에 대한 주가 흐름은 여전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는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제한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한항공의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은 분명히 일단은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현대 엘리베이터의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본업 가치가 워낙에 좋고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결국은 어떤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 밀렸다가 최근에 V자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대한항공도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질문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업 자체가 현재는 LCC, 그거는 저가 항공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나항공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최근에 유증을 발표했겠습니까? 전반적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 둘 다 좀 전반적으로 제한적으로 좀 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던 시장인데요. 우리도 하나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3사의 수주 쇼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주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바닥권에서. 그런데 수주가 가뭄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주가 흐름과 수주가 지금 엇갈려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수주가 안 좋다라는 것이 지금만의 이슈가 아니라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수주가 일단 하반기에 몰려 있었고,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다른 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배 수주는 꾸준히 있었고, 문제는 해양 플랜트 쪽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삼성중공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해양 플랜트는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수주 상황이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계속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 구조 조정 이후에 앞으로 좀 나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주가는 조금 더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올해는 해양 쪽에서 플랜트 쪽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유가 흐름이라든가 글로벌 시장 환경을 봤었을 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썩 좋지 않을 것이다. 기대치가 높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히려 호재이지 않을까. 내년에는 조금 나아진 환경을 그려보자라는 분위기가 일단 시장에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에 관련된 김성원 팀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단 네. 바닥권에서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6년 동안 대세하락을 보였었죠.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이 2009년과 2012년에 쌍봉을 만들고 나서 6년 동안 대세하락이 나왔었고요. 그때 참 물리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들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죠. 네.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 소위 빅베스라고 하죠. 그 부분을 통해서 일단은 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주가 흐름 자체는. 그런데 결국 조선의 전망 자체는 여전히 좀 불투명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유가 흐름 자체도 마찬가지고, 유가 흐름이 과거처럼 100불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의 흐름 자체가 제한질 수밖에 없다라면은 당연히 조선업 역시도 마찬가지로 봐야겠죠. 그렇다면은 여전히 조선업의 경우에는 굳이 여기서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조선업의 사이클이 다시 오기까지는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미국에서요, 우리나라 철강주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매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철강주들이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 뉴스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누구한테요, 두 분 중에 어떤 분한테 좀 해주시죠. 얘기를 네. 해주세요. 오늘 좀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현대해수도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아마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짚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전히 설비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요. 그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 단기 뉴스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제한질 수밖에 없다라고 차라리 저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주에 대한 움직임들 확인해봤습니다. 근데 좀 많이 빠져요. 동국제강 4% 이상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중국 철강주 조정과 관련돼서는 호재로 작용을 했고 또 미국에서 이런 발목을 잡는 뉴스가 나타났다는 점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시 1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 특징주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오픈 스튜디오 최민지 캐스터입니다.
네, 개장 특징주입니다. 오늘부터 갤럭시 노트 7의 교환이 시작되죠. 그간 리톨 사태로 주가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1% 이상 반등해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154만 7천 원 선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아이폰 7의 판매 호조 소식에 관련 부품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폰 7의 판매량은 아이폰 6 때보다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LG 이노텍과 슈피겐코리아가 동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LG 이노텍이 현재 6.7%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슈피겐코리아도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12%, 1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한진해운은 오늘 재차 낙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간밤 대한항공의 한진해운 지원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됐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9% 이상 빠지면서 1,16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SK하이닉스도 눈에 띄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5%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하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 주가를 오늘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적자가 예상됐던 낸드 부문이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원가 절감과 수요 확대 등으로 4분기까지 실적 호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JCGV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CGV도 오늘 상승세인데요. 긴 연휴 기간 명절 특수를 톡톡히 누렸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또 국내 영화가 계속해서 흥행하는 점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2.5%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남 PB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화성산업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까? 네, 화성산업은 일단 주택부문 건설업종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뜬금없기는 하지만 이 회사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 회사를 좀 먼저 초이스하게 됐던 원인은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배당주에 좀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배당 종목을 찾다가 화성산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내용을 살펴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건전한 재무구조, 낮은 밸류, 그다음에 고배당 매력까지 3박자를 두루 갖췄는데 주가는 바닥권에서 약간 아직은 좀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작년에 똑같은 이슈로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성장성까지 확보했다라는 뉴스 속에서 작년 2015년 7월에 3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현재 12,700원에 지금 주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 좀 과거를 돌아보면요. 재작년 중순부터 작년까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현대 리바트라든가 대림 비엔코라든가 IS동사라든가 이런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건설업종을 끌고 올라가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의 대세 상승을 만들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쪽 테마가 무너지면서 화성산업이 덩달아서 같이 빠졌는데 회사 기업을 내용을 보니 전혀 나빠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고밸류가 아니라 이 회사는 막상 떨어진 자리에서 봤더니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저평가인 자리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실적과 관련해서 본다면 4분기에 일시적인 매출 공백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야 하지만 연간 실적으로 본다면 주택 경기 호조, 그다음에 원가율, 판관비 감소가 이제 좀 영업이익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올해 연간 이익으로 기존 추정치가 2,280억이었는데요. 31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 꾸준히 이것은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10월 초에는 자체 사업 영종 하늘도시 화성파크드림이 이제 분양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성 자산을 1,000억 원가량 보유하고 있고요.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그림 속에 있고요. 작년에 배당을 주당 520원을 했는데 올해 주당 600원, 시가 배당률이 5%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PER이 6.7배로 업종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고요. PBR 건설업을 PBR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0.5배로서 부담이 없는 자리다. 지금 배당주를 관심을 갖는 분들이시라면 화성산업도 한번 같이 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주가도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네. 구간입니다. 저평가 메리트 플러스에서 고매당 매력, 이번에도 주당 600원 정도의 네. 배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당에 따른 시세 차익도 함께 노려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김성훈 네. 팀장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올 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에요. 네. 네, 펜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입니다.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사드 관련 피해주예요. 화장품 업종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좀 주가 흐름을 좀 용이하게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엔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조업에 비해서 규제가 용이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워낙에 그동안 좀 강했어요.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가 거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물 가치 밑으로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메리츠 코리아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팀에서 중국의 화책 미디어를 탐방을 다녀왔거든요. 중국 현지 화책 미디어 탐방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문화 정책의 근본적인 입장은요. 인민들이 정치적인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게 하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의 경우에는 판타지와 꿈과 판타지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서 제작한 능력이 워낙에 탁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한중 합작 사업은 중국 내에서도 워낙 큰 돈이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뛰어들어서 한국과 같이 공동 제작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현지에서 확인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펜엔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국내 1위의 드라마 제작사죠. 최근에 닥터스 동시간대 시청률 1위 만들었고요. 이번에 하고 있는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역시도 주말 드라마에서 시청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지적 레퍼런스 관련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좀 검증이 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탐방을 해본 결과 회사 대표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봤을 때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국내에 투자된 중국 자본들 경우에는 그 계약 조건 그렇게 좋게 들어온 건 아닌 것 같다. 자기는 그렇게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 뭐냐면은 최근에 사드 관련해서 좀 헐값에 주식을 좀 사려는 어떤 그런 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제값을 바꿔서 투자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회사 대표의 의지라면은 오히려 만약에 이런 부분이 현실화된다면은 상당히 주가 흐름 자체는 생각보다 좀 크게 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여전히 한중 컨텐츠, 한중 합작 사업에 대해서 중국의 관심은 여전히 높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관심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화성산업과 펜 엔터테인먼트, 오래간만에 이 엔터 관련주 가지고 나왔는데요. 좀 이 관심주에도 다양성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죠. IBK 투자증권 WM 서초센터 함정남 PB, 메리츠연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